어느 고을에 금실이 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있었다. 이 부부는 가난한 살림이지만 서로 농담과 장난을 주고받으며 늘 유쾌하게 서로를 아끼며 지내기에 이웃들도 이 부부는 정말 천생연분이라고 부러워하였다. 어느 날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부탁 하나를 하였다. 부인,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는데 이전에 당신이 정성껏 만들어준 버선이 해져서 이제는 구멍까지 열어 생기니 발이 너무 시렵구려. 두툼하게 버선 하나만 내 발에 꼭 맞게 만들어주면 좋겠소. 걱정 말아요. 당신의 버선은 여러 번 만들어서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으니. 라고 아내는 미소 지으며 말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부인은 새로 만든 버선을 남편에게 보여주었다. 남편은 고마워하며 기대에 찬 얼굴로 버선을 신어보았다. 그런데 치수가 잘못돼서 만들어진 건지, 처음 신는 버선이라 그런 건지, 발이 버선에 잘 들어가지 않아 두 손으로 힘껏 당기며 신으려다가 벌러덩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까지 부딪혔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는 남편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깔깔대며 웃자 남편은 획 하고 돌아져서 말하였다. 이제 하다 손으로 만드는 것도 거꾸로 만들다니. 부인은 모든 것을 거꾸로 되게 하는 신기한 재주를 가졌구려. 내가 어떤 것을 거꾸로 되게 했다고 일이 핀잔이에요. 라고 부인도 삐져서 말하였다. 그러자 남편은 부인 잘 들어보시오. 잠자리에서 좁아야만 좋은 부인의 그곳은 너무도 넓어서 쓸모가 없고 발을 쉽게 넣을 수 있게 넓게 만들어야 할 버선은 이리 좁게 만들어서 발을 넣을 수가 없게 하니 말이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배를 잡고 웃다가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도 거꾸로 되게 하는 신기한 재주를 부리고 있어요. 내가 말이오? 그럴 리가. 잘 들어보세요. 잠자리에서 크고 길어져야 좋은 당신의 그것은 너무도 작아서 쓸모가 없고 커지지 않아도 될 발만 이리도 커져서 예전 치수랑 똑같이 만든 버선도 발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자 남편도 배를 잡고 웃은 뒤 아내를 꼭 안아주며 말하였다. 지금 당장 잠자리를 가져 쓸모없는 게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 봐야겠어. 아내는 남편의 이 말을 듣고서 함께 웃다가 기다렸다는 듯 방금 전 개어놓았던 이불을 후다닥 다시 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아침 일찍부터 운우지정을 나누었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서 수절하고 있는 과부 어머니와 딸 단 둘이 살아가고 있었다. 과부 혼자서 딸을 키우며 사는 게 안쓰러웠는지 마을의 여러 사내들이 이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나서서 여러모로 도와주기를 자처하였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으니 어머니는 딸이 조금이라도 어릴 때 신랑감을 구해 시집을 보내는 것이 옳다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딸이 혼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자 바로 중매쟁이를 통해 주변의 모든 거울에서 신랑감을 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딸의 외모도 박새까지는 아니지만 별로 예쁘지도 않은지라 더더욱 딸에게 혼담을 넣으려는 집안은 하나도 없었다. 어느 날 중매쟁이가 찾아와 집안은 나쁘지 않는데 혼기를 넣쳐 나이가 조금 있는 노총각을 소개하였다. 어머니는 이 혼담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부랴부랴 신랑감의 얼굴도 모른 채 혼례 날짜를 잡게 되었다. 그렇게 한 달도 안 되어 혼례식이 치러졌고 어머니가 차려놓은 신방에서 신랑과 신부는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데 어머니는 신랑이 딸의 얼굴을 보고서는 예쁘지 않다고 소박이라도 넣을까봐 걱정이 되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딸이 신방에서 나오자 어머니는 딸을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물었다. 아가, 어제 첫날 밤을 치르는데 신랑이 네 얼굴이 예쁘지 않다고 투덜거리거나 짜증을 내지 않더냐? 라고 묻자
딸은 어머니에게 신방에 들어가 신랑이 가까이서 내 얼굴을 보더니 실망한 듯 표정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빨리 첫날 밤 잠자리를 치르기로 하였는지 내 얼굴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운우지정을 나누는데 오히려 신랑이 점점 적극적으로 저와의 잠자리에 빠져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이 끝나자 다정한 목소리로 이리 말하였지요. 잠자리에서 부인의 그곳의 맛을 보고 나니 그 맛이 별미라 곧바로 또 맛보지 않고는 못 견디겠구려 라고 말하더니 밤새 나를 가만두질 않지 뭐예요. 딸이 이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기뻐하며 말하였다. 그렇고 말고 잠자리에서 우리 집안 여인들 그곳의 맛은 사내가 한 번 보면 끊을 수 없는 별미인 것이지. 마을의 남자들도 잠자리에서 내 그곳을 한번 맛보면 잊지 못해 도와주겠다는 핑계로 우리 집에 들락거렸으니까. 그러자 딸은 당황해 어머니를 바라보며 어머니, 그렇다면 혹시 이제껏 우리 집을 도와주었던 마을의 그 많은 남자들이 전부 수절하던 어머니와 잠자리를 가지는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건가요? 딸이 물으니 당황한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어느 거울에 금실이 매우 좋다고 소문난 부부가 있었다. 이 부부는 남편은 장터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하였고 아내는 삭바느질로 근근히 살아가는 살림살이였지만 그래도 언제나 서로를 아끼며 힘들어도 상대를 먼저 챙기는 건 물론이고 부부 둘 다 성격도 좋고 긍정적인지라 늘 유쾌하게 서로에게 장난도 하고 농담도 즐겁게 주고받으며 웃음이 끊이질 않고 지냈으며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만 떨어지면 잠자리에 우느지정을 나누었다. 그러니 주변의 이웃들은 이 부부의 연분은 최고의 궁합일 것이라며 매우 부러워하였다. 어느 날도 이 부부는 밤이 되어 이부자리에 들어가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잠자리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1시경이나 지나서 부부가 절정의 오늘을 맛보고 나자 남편이 부인, 내 오늘 장터에서 짐을 평소보다 2배나 더 나르게 되어 몸이 2배나 더 힘들었기에 바로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부인의 눈빛과 몸짓이 강렬히 원하고 있다는 게 어둠 속에서 느껴졌기에 오로지 부인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도록 내 이렇게 봉사한 것이라오. 그러니 부인은 내게 고마워하고 다음에 꼭 갚아야 할 것이라오. 라고 능글맞게 웃으며 농담을 던졌다. 그 말을 남편에게서 듣자 부인은 피식 웃으며 장난스럽게 대꾸하였다. 어머머,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방금 한 말은 이건 마치 숫돌의 연장을 신나게 갈더니 연장을 간 게 아니라 숫돌을 닳게 하려고 연장을 갈아준 것이라고 우기는 것 아니에요. 그 말을 듣더니 남편은 박수를 치며 깔깔 웃기 시작하였고 부인도 따라서 함께 박장대소하며 웃었다. 한참을 웃던 남편이 갑자기 부인을 껴안더니 무언가 생각난 듯 부인의 귀에 대고서 그런데 부인, 어제 당신 귀이개로 귀를 매우 열심히 돕하던데 그러한 것은 귀 속이 간지러워서 집어넣는 것이요? 아니면 귀이개 좋으라고 넣은 것이요? 라고 조용하게 말하였다. 이를 들은 부인은 한참을 배를 잡고서는 깔깔거리며 웃었다. 여보, 저 지금 귀가 너무 간지러워서 귀이개가 당장 필요해요. 라고 말하니 내 연장도 지금 바로 숫돌에 갈아야만 할 것 같소. 라고 남편도 부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며 말하였다. 그리고 이 부부는 새벽까지 또 한 번 운우지정을 진하게 나누었다고 한다. 어느 거울에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가 있었다. 부부 둘 다 급한 성격에다 참을 줄도 잘 모르고 서로 싸우게 되면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 지어내가며 서로에게 질 수 없다는 듯 비아냥과 허풍을 치며 큰 소리로 싸워댔다. 그렇게 서로 씩씩거리며 흥분을 하다가 갑자기 뭐 때문인지 서로 이끌려서 이 부부는 잠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렇게 운우지정을 밤새 나누고 나면 이 부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아침이 되면 알콩달콩 천생연분 부부로 둔갑하다시피 했다. 이러니 이웃들은 저 부부 때문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 라며 이 부부의 사이를 모두들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어느 날 밤 이 부부가 잠을 자려고 이부자리에 함께 누웠는데 부인이 갑자기 토라진 얼굴로 남편에게 물었다. 서방님, 벌써 한 달째 예전에는 밤마다 허겁지겁 찾아오던 제 우물가에는 어째 다가오지조차 않나요? 그러자 남편이 피곤하다는 듯이 시큰둥하게 말하였다. 부인의 우물이 날이 갈수록 깊어져서 물을 푸기가 힘들어지니 그렇소. 이제 부인은 벌떡 일어나 앉아서 팔짱을 끼더니 그렇게 힘든 이유는 제가 아니라 서방님의 두레박도 작고 두레박 끈도 짧아서 그런 거지요. 참나. 라고 비웃으면서 말하자 남편도 벌떡 일어나 똑같이 팔짱을 끼더니 부인의 우물이 깊기만 한 거면 말도 꺼내지도 않소. 명색이 우물인데 물이 말라버려 하나도 없으니 이리 말하는 것 아니오? 라고 똑같이 비웃으면서 말하였다. 에이, 서방님 말도 안 돼요. 앞뒤가 틀린 말을 하네요. 서방님이 두레박질을 잘하기만 한다면 물이 말랐을 리가 없잖아요. 라고 부인이 이제 언성을 높이며 조롱하자. 뭐라?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부인. 옆집 우물에서 내 두레박질을 하니 한 번만 해도 물이 가득 차게 나오더이다. 라고 남편도 부인이 자신을 놀려대자 이성을 잃고 막무가내로 큰소리로 말했다. 응? 뭐라고요? 그럼 옆집 과부댁의 우물에서 두레박질을 사용했다는 건가요? 라고 놀라서 부인이 묻자 남편은 능글맞게 웃으며 말하였다. 부인의 우물에선 물이라고는 없으니 지난 한 달간 몇 번 그리 사용했지요. 이게 다 부인 탓이라오. 그러자 부인도 아, 그래요? 그런데 서방님이 말랐다고 타박만 하고 있는 제 우물을 윗집 두레박은 물맛이 너무도 좋다고 지난 한 달간 여러 번 다녀갔으니 말이에요. 라며 질 수 없다는 듯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하였다. 그렇게 서로 말하는 것이 허풍으로 변해가는 걸 느끼자 부부는 서로 바라보다가 배를 잡고 한참을 웃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남편이 부인을 꼭 안아주고 나서 그대로 이부자리로 들어가 밤늦게까지 오랜만에 운우지정을 깊이 나누었다고 한다. 어느 부잣집에 선비가 있었다. 이 선비는 그 외모가 수려하고 성품에도 품위가 있어 여인들은 이 선비를 보면 흠모하여 상사병이 날 정도였다. 그런데 이 선비는 혼례를 아주 일찍 해서 이미 부인이 있을 뿐더러 이 부인과의 금실이 너무도 좋아 매일같이 잠자리를 가지며 다른 여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부인도 남편만을 바라보며 정성을 다해 선비를 내조하였다. 이 부부가 어느 따뜻한 봄날에 안방에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서로에게 음심이 타오르게 되어 서로의 눈빛을 읽고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니 부인은 서서히 흥분이 오르게 되어 절정에 이르려는 순간에 남녀의 잠자리에 대해 잘 모르는 요종 하나가 문 앞에서 말을 하였다. 마님, 저녁밥을 준비하려는데 쌀은 몇 대나 넣어 지을까요? 안방마님은 드디어 절정에 이르게 되면서 급히 대답을 해 주었는데 닷돼, 닷돼, 다닷돼 라고 하였다. 안방마님의 말을 듣고 여종은 서말 닷대의 밥을 지었다. 저녁이 되어 안방마님이 보니 지어놓은 밥이 너무 많은지라 밥을 지은 여종을 불러 말하였다. 누가 다 먹는다고 무슨 밥을 이리도 많이 지었단 말이냐? 그러자 여종은 마님의 꾸지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마님께서 저녁밥 지을 쌀을 닷돼, 닷돼, 다닷돼 라고 함양하셨으니 닷돼 2번은 한 말이고
다다떼는 닷떼가 5번이니 2말 닷떼이고요. 그러니 모두 합치면 3말 닷떼가 아닌가요? 라고 해맑게 말하였다. 이에 안방마님은 요종을 바라보며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다. 그때 내 정신이 구름이 저 아득한 곳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나온 말을 그리 알아들었다니